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덕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 끝까지 남아 계시는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마지막 연사 나올 때 되면은 이거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막 이렇게 시청자들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제가 봤더니 그래도 1000명 라인을 유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실은 저도 오늘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맨 처음부터 해서 저 뒤에 앉아가지고 끝까지 열심히 들었었습니다. 예. 근데 나중에 한번 다시 보기로 찾아보세요. 그런데 이제 좀 그때랑은 좀 다를 거예요. 왜냐면 그때 제가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강의 들어오기 전에 오늘 내용이 너무 좋고 그리고 정말 고생하셨구나 스태프분들이 그런 마음을 담아서 좀 이렇게 같이 공동체의 마음을 느끼고 싶어서 제가 티셔츠도 좀 갈아입었습니다. 정말 좋은 내용들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이야기할 건 조금 무거워요. 그래서 이제 좀 이 얘기를 좀 하기 전에 제 얘기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오늘 제가 이제 뒤에서 들었더니 실제 뭐 미래 커리어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또 일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저한테 뭐 AI 쪽 실무를 오래 했다고 하시는데 제 얘기를 조금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서요.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루라도 빨리 여러분들이 실제 필드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정말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까 많은 연사분들이 얘기하셨겠지만 왜냐하면 저는 제가 이 일을 처음 시작할 때는 빅데이터라는 말이 없었어요.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일을 시작하고 한 1, 2년이 됐더니 갑자기 이게 빅데이터래요. 그래가지고 저는 똑같은 일을 데이터 분석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빅데이터라고 부르더니 방송에 나갔더니 빅데이터 전문가라고 뭘 붙여줘요. 그래서 내가 빅데이터 전문가가 됐나? 이런 생각을 했죠. 시간이 더 지나고 알파고가 등장합니다.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뜨거워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일자리와 관련된 뭐 자문회의 같은 걸 정부에서 한대요. 갔어요. 그래서 갔더니 이제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인공지능 전문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상한데? 그냥 나는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는데? 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요청을 하시니까 저는 오히려 좀 늦게 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학사를 하고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이제는 좀 하기가 필요하겠다 그래가지고 하기를 했더니 오히려 이제 실무 경험이나 이제 있었던 것들이 좀 인정을 받아서 감사하게도 지금 생성형 AI 시대가 되면서 제가 이번에 뭐 세종사이버대는 이런 데서 AI 교육센터장도 맡게 됐는데 그만큼 역시 중요한 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알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현실의 일만큼 우리가 현실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들도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까운 일이죠. 실은 이런 광고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저도 처음엔 그냥 재미있게 봤어요. 낄낄거리면서 아유 저 사람 저렇게 한다고 누가 낚여? 아이 저거 해봤자 야, 이거 다 가짜라는 거 알잖아. 뭐 페이스북 뒤에 나오는 가짜 영상 나와봤자 이거 그냥 다 사람들이 가짜라는 거 알지 누가 속아 이랬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제가 이제 그 김미경 선생님이 하시는 MKYU랑 뭐 특히나 이제 저는 거의 대부분 이제 5, 60대 분들 어머님 아버님들이 듣는 강의 이런 걸 좀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저랑도 이제 김미경 쌤하고 여러 강의를 했었는데 한 6개월 전쯤에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덕진님 저 이러고 좀 방송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슨 내용인데요? 이랬더니 내가 요즘에 이 딥페이크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좀 나와서 좀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어요. 근데 갔는데 이제 김희영 쌤이 결국에는 이제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왜냐하면 본인 유튜브에 광고가 가짜 김미경이 자기 영상이 끝나고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예를 들면 재테크에 관련된 이야기를 전문가랑 했더니 그 뒤에 가짜 김미경이 나와서 이런 톡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라고 유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방에 들어간 사람들이 김미경 선생님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그 김미경 선생님 때문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손해를 몇 천만 원 받다 사기를 몇 억 당했다는 게 계속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울면서 나랑 30년 지기 친구가 있는데 갑자기 아침에 카톡을 오면서 김미경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욕심 부리면 안 돼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나 이제 이 사람하고 의절했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한테 이렇게 사기가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실제로 이거 좀 해결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렇게 했었다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김영 쌤이 저랑 영상 찍고 나서 좀 있다가 연예인분들 모으셔가지고 목소리를 냈어요. 그래서 이게 사칭 범죄가 심각하다 이런 거에 대해서 피싱 범죄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그때 좀 언론에 나오고 그렇게 반향이 없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6개월이 지났죠. 그리고 최근에 알다시피 제가 원래 이 강의 주제를 요청 받을 때까지도 이렇게 뜨거울 줄 몰랐는데 이게 지금 뭐냐면 SNS랑 언론에서 사람들이 딥페이크에 대해서 말한 언급량입니다. 보시게 되면 이게 뭐 2010년 뭐 2020년 초부터 쭉 이어지고 있는데 뉴스가 최근에 딱 튀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이게 월별이거든요.
근데 월별인데 마지막에 있는 거는요 9월 1일부터 3일 단 3일간입니다. 3일간의 언급량이 어때요? 그 전에 보면 월보다 훨씬 많죠. 그 전 달은 더 뜨거웠죠. 그랬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왼쪽인데요. 왼쪽에 보시면 트위터에서는 이미 한 번 튀었을 때가 있었어요. 저 때가 언제냐면 지인 능욕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좀 나왔을 때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미 커뮤니티에서는 우리가 지금 이슈가 되기 전부터 이거 문제가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그때 언론은 그렇게 뭔가 관심을 갖지 않았죠. 그러다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특히나 우리 아들, 딸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 부모님들까지 영향이 미치니까 우리가 이제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거는요.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이것 때문에 인터뷰를 엄청나게 많이 했다는 거예요. 한 이틀 동안 하루에 4개에서 5개씩 매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2주 동안 거의 수십 개의 인터뷰를 하고 했는데 왜 전 안타까웠느냐? 이 얘기를 제가 2019년부터 계속 해왔기 때문이에요. 그때는 항상 저는 보여드렸거든요. 근데 보신 분들은 놀랐는데 이게 그렇게까지 우리의 일상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지나갔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게 소를 잃어도 외양간 고쳐야 된다. 왜냐면 안 그러면 더 커진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더 커졌죠. 여기 보시면 이게 앞서서도 이제 우리 이제 많은 분들이 나왔지만 이게 도가니라는 이제 영화가 이슈가 됐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이 미성 이제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 예방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러니까는 보시면 한 6년 동안 방치해 놓고 이제야 이러냐라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거의 보통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랑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지나쳐 왔던 거죠. 우리가 오늘 시간을 통해서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아침부터 해서 기술이라는 것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죠. 이른바 우리가 양날의 검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결국 사람에게 달려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빅데이터 때도 똑같았고 인공지능 때도 똑같았고 생성형 AI는 더하죠. 그런데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느냐? 생각해 보시면 돼요. 스팸이라는 게 맨 처음 나왔을 때, 스팸이라는 게 처음 이메일에서 등장했을 때는요, 그 스팸만 눌러보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너무 무서워했어요. 근데 요즘에 어떻습니까? 스팸이 아주 필터링이 잘 되죠.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것들도 가짜네라고 인지를 하잖아요. 보이스피싱도 우리가 몰랐을 때는 많이 당했죠. 근데 우리가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면서 이제는 그 패턴들을 압니다. 악플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생성형 AI에게 우리에게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좀 알기 위해서 AI라는 녀석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우리가 좀 접근할 수 있는 얘기들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말에요. 보통 이제 올해 마지막이 되면 올해 단어라는 걸 선정을 하죠. 그래서 영국에 있는 콜린스라는 사전에서 2023년 11월에 올해의 단어,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문화 트렌드를 합쳐서 AI라는 말을 뽑았어요. 그만큼 2023년에 이 인공지능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 큰 영향을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요, 같은 시간에 미국에 있는 웹스터라는 사전이 있어요. 근데 이 사전은 웹 기반 사전이고요. 올해 단어를 뽑을 때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 인터넷에서 미국 사람들이 많이 검색해 본 단어를 중심으로 뽑거든요. 근데 그때는 어떤 단어가 뽑혔냐? 미국에서는 authentic, 그러니까 진짜의라는 말이 뽑혔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미국 사람들이 2023년에 이 검색에다가 진짜야? 진짜의라는 걸 많이 검색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AI가 주는 결과물이 너무 그럴듯하니까 이게 진짜야? 이거 진짜 사람이 만든 거야? 아니면 AI가 만든 거야? 라고 우리가 검색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예시를 볼까요? 자, 여기에 있는 것들이 사진일까요? 그림일까요? 여러분들 너무 다 잘 아실 거예요. 이런 건 다 이제 미드전이나 이런 녀석이 그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가운데 있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키아누 리브스가 나오죠. 이건 이제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미국에서 이제 만든 건데 뭐 그림이라고 굳이 표현을 해볼게요. 이제 사진은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AI 연구자들이 키아누 리브스를 자꾸 괴롭혀요. 목만 하면 자꾸 키아누 리브스를 만드는데 이것도 프롬프트 이렇게 쓴 거죠. 빵 공장에서 일하는 키아누 리브스. 그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교황님인데 되게 힙하시죠, 그죠? 실제로 교황님이 이런 옷을 입을 리가 없겠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황님이 선글라스 끼고 뭐 패딩 입은 교황, 그럼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어디까지 갑니까? 이제 이런 이미지를 그려내는 거죠. 근데 이제 맥락이 있는 이미지죠. 뭐 아시겠지만 저기에 있는 이제 그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오는데 저 이미지가 나왔던 맥락이 뭐냐면 실제로 미국 역사상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초로 경찰에 소환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미국 역사상 전 대통령이 경찰에 소환된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언론사들끼리 야 그래도 우리가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해야 되니까 포토라인은 세우지 말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진을 찾아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렸는데 어떤 그림까지 그려요? 가운데에 위쪽에 보면 선글라스 끼신 분이 있죠. 누구예요?
예, 바이든이죠. 그러니까 바이든이 잡아가는 트럼프 그럼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맨 왼쪽은 뭐냐? 탈옥을 시키죠. 탈옥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탈옥하고 맥도날드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트럼프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되게 좋아해요. 재밌다, 낄낄낄, 그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 뭐냐? 이걸 만든 사람은 이게 가짜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언론과 합쳐지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언론사 미디어 업계는 챗GPT가 나오고 나서부터 많이 긴장을 해요. 얘한테 가짜 뉴스 만들어 달라니까 20초면 뚝딱 만드는 거예요. 데스킹이 필요 없는 정도예요. 근데 여기다 또 어떻게 되느냐? 이미지까지 붙으면 실제 경제적인 현상을 나타냅니다. 2023년에 이미 있었어요. 이 사진이 뭐냐면 그림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펜타곤이 폭발하는 장면을 그림으로 만든 겁니다. 그다음에 이걸 트위터에 올려요. X죠. 거기다 올리면서 뭐 어떻게 하느냐? 긴급 속보, 펜타곤이 폭발했습니다. 블룸버그 단독 보도 이렇게 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트윗이 RT가 쫙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즘에는 AI가 실제로 주식도 사고 팔죠. 실제 주가가 출렁거려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인도에 있는 TV 프로그램은 이걸 보고 야 이거 속보다 빨리 내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뉴스에서 보도를 해버려요.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지금 미국의 펜타곤이 폭발됐습니다라고 우리로 치면 KBS 같은 방송이 방송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과를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AI의 우리의 양면성은 이미 1년 전, 2년 전 우리가 항상 겪고 있어요. 단지 우리가 그거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았을 뿐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미드전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죠. 그 녀석이 왜 기술이 빠르느냐?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미지를 얘한테 그려달라고 그러면 그 4개 중에 괜찮은 거 하나를 고르시잖아요. 그 고르는 게 앞서서 말씀하셨던 결국에는 테스팅하고 확인해주는 그 과정을 우리가 다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드저니가 만든 얘 4가지 중에 괜찮은 걸 사람들이 골라주니까 우리가 레이블링 작업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보시면 2024년 3월에 똑같은 프롬프트를 갖고 V1이 저 정도였는데 어떻게 됩니까? 2023년 12월에 저 정도 퀄리티가 나오는 거예요. 맨 밑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냥 프롬프트 쓰면 이러한 진짜 사진 같은 그림이 뚝딱 나오는 거죠. 하나도 실제 사람이 없는 거죠. 자, 이런 녀석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결국엔 딥페이크라는 기술 역시도 생성형 AI를 만나면서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발전들이 단순히 예전에는 어떤 페이스 스와핑이라든지 아니면 수십 장의 사진 혹은 최소한 몇 분 이상의 영상이 필요했고 그 영상을 갖고 사진을 갖고도 만드는데 몇 시간 이상이 걸렸다면 지금은 단 한 장의 사진, 단 수십 초의 시간이면 뚝딱하고 만들 수 있는 시대까지 왔다는 거예요. 역시 컨텐츠는 직접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나왔습니다. 그죠? 제가 나온 이유는 다른 사람을 쓰면 저작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냥 저희 집에서 제가 아주 내추럴하게 사진을 찍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특정 앱을 또 소개할 수 없기 때문에 특정 앱 이런 것들이 중국 앱이 많거든요. 넣고 돌려요. 돌리면 30초면 어떻게 되느냐?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보시면 그죠? 저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저기 실제로 제 얼굴이 아닌데 저희 아들내미처럼 생겼네요. 뭐 그런 겁니다. 그죠? 저렇게 1분이면 뚝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다음에 또 어떻게 되느냐? 요즘에는 언어의 장벽도 깨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지금부터 AI로 한국어로 이야기하는 것을 자동으로 바꿔주는 툴을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하는데요. 툴의 테스트를 위해서 지금부터 제가 2분 동안 이런 얘기 좀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거를 잠깐 돌아갈게요. 저 밑에 거를 이따가 제가 말씀드린 플레이를 해주세요. 자, 위에 지금 보신 것처럼 실제로 제가 그냥 저희 폰으로 저희 집에서 그냥 대충 2분 찍어요. 그 다음에 특정 앱에다가 올려요. 그러면 한 20분이면 렌더링이 끝나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제가 뭐 해주면 되느냐? 그냥 글자 쓰면 돼요. 근데 글자 쓰면 되는데 글자를 한국어만 되는 게 아니라 외국어도 되게 그럴듯하게 만들어주거든요. 밑에 거 한번 이제 틀어주세요. 실제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아니라 안녕하세요. AI입니다. 저는 김덕진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 아바타인 딕션킴 교수가 저 대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빠르게 우리 생활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인간과 AI는 공존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AI가 인간을 대체하게 될까요? 미래는 시작되었습니다. 저의 신간, 인간이 지워진다가 우리의 논의를 확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konnichiwa, 私は 김덕진 교수です。今日は私のアバターであるディクショニングキム教授が発表をしています。人工知能は急速に私たちの生活に浸透しています。人間と AI は共存できるのでしょうか？
それとも映画連言に朽ちて終わるのでしょうか。ワイライハしまっています。Bonjour, je suis le professeur Dukjin. 그죠, 이번엔 불어네요. 그죠? Aujourd'hui, mon avatar, le professeur Diction Kim, 네, 저런 식으로 실제로 한 5개 국어, 10개 국어를 그냥 글자만 쓰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나라만의 성조가 없잖아요. 근데 자기가 성조도 만들고 입 모양도 만들고 톤도 만들고 제스처를 만든다는 겁니다. 물론 내용도 번역기 돌려서 넣은 거죠. 그럼 이렇게 뚝딱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잘 쓴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실제로 저는 요즘에 강의할 때 제가 이제 사이버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니까 강의항에다가 실험적으로 제 AI 아바타 만들어가지고 제가 내용을 넣어요. 그럼 얘가 되게 잘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런 목소리가 이제 이런 전화로 들린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실은 이제 이걸 제가 준비를 했다가 이것도 악용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뺐는데요. 제가 이제 JTBC 뉴스룸에 나갔어요. 그래서 그 강지영 앵커님하고 실제로 방송을 하면서 딥페이크 어디까지 있는지 보여드렸는데 이거 만들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분들은 인터넷에 그냥 치면 뉴스가 나오잖아요. 2분 정도 오디오 소스 파일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그냥 웹 서비스에 올려가지고요 돌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분이 진짜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가 뭐 선거에 뭐 나간다, 뭐 JTBC를 그만뒀다, 뭐 이런 얘기 다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되게 그럴듯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딱 하려고 그랬더니 거기 CP님이 이 내용 안 돼, 다른 걸로 고쳐줘 해서 또 5분 만에 고쳐가지고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뭡니까? 기술이라는 게 그렇게 놀라운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되느냐? 최근에 나온 기술이 오픈 소스가 되게 많잖아요. 그거 활용하면 저 같은 사람도 그냥 제 PC에서 간단하게 뭐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네. 자, 제가 지금부터 일론 머스크로 변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그냥 오픈 소스 형태의 서비스를 받아서 돌렸는데요. 지금 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덕론 머스크입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한국어를 엄청 잘하죠. 네. 자, 이렇게 제 컴퓨터는 좀 성능이 떨어져가지고 좀 끊기고 있는데 제가 좀 더 좋은 GPU를 썼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렇게 해서 실시간으로 유튜브도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Hey, I'm Elon Musk 이렇게 하거나 그다음에 음성 변조하는 앱 써가지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목소리를 바꾸거나 아니면 생성형 AI 서비스 중에 음성 서비스를 이제 얘한테 뭔가 얘기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거기에 맞춰서 읽을 수 있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참 놀라운 시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렇게 해가지고 그냥 넣으면 돼요. 넣고 돌리면 저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죠. 그러니까 미래가 아니라 현재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이걸 보고 톰 행크스 같은 사람도 야 나도 내 인스타그램에 내가 광고를 떴는데 내가 아니더라. 그래서 이제 속지 마라라고 하는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같은 AI 기술인데요. 결국 사용은 인간의 몫이라는 게 이거를 또 활용하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예를 들면 디에이징이나 디보이싱이라는 기술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요즘에 카지노에서도 나왔고 제일 이슈가 됐던 게 살인자 이응난감이죠. 그래서 살인자 이응난감에 이제 아역이 나오는데 손석구 배우랑 너무 비슷해서 너무 찰떡으로 뽑았다 했더니 어떻게 됐던 거예요? 실제로 연기는 아역이 했는데 그 얼굴은 지금의 손석구 배우에서 디에이징 젊어지게 하는 딥페이크를 써가지고 얼굴을 바꿔 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실제 손석구 씨의 얼굴로 하니까 비슷하게 나온 거예요. 요즘엔 목소리도 젊게 하는 이런 디보이싱 기술도 좋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과거의 자료 화면을 찾아주는 이러한 AI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방송국에서 소위 짤방 같은 걸 찾을 때 어떤 캡처를 넣게 되면 그거와 관련된 걸 뽑아주는 이런 솔루션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생방송 편집에도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엔 이 핵심이 페이스 스왑, 그러니까 페이스 디텍팅, 그러니까 얼굴을 인지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거를 갖고 줌인을 땡기거나 줌아웃 해주는 이런 것들도 생방에서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이 우리에게 좋은 쪽, 감동적인 컨텐츠 쪽으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결국에는 이 목소리라고 하는 게 얼굴의 생김새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 얼굴의 생김새와 가장 비슷한 얼굴에 그 사람의 목소리의 파형을 기반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이 원래 내지 못하는 목소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만 써도 비슷한 목소리 형태를 해서 실제 음성을 들려주는 이런 것들도 가능해지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느냐, 4.3 추념식이라고 이번에 있었거든요. 제주도에서 실제로 4.3 될 때마다 이거에 대한 추념을 하는데 이번에 어떤 이벤트가 있었냐면 4.3 이제 4.3이 있었을 때 5살이었던 할머니가 있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그때 어머님 아버님을 다 잃으신 거예요. 그래서 76년 동안 어머니 아버지 얼굴도 기억을 못해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그때 있었던 인터뷰와 그때 있었던 사진과 그림을 기반으로 해서 그 할머니에게 76년 만에 아버지를 다시 돌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와 대화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아마도 보셨겠지만 한 번 더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번 광복절에 이슈가 되면 바로 이거죠.
샘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네, 저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에게 이 생성형 AI는 계속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딥페이크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소를 잃어도 이제는 좀 구조적으로 외양간 잘 고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기술이라는 것들은 우리에게 항상 자율과 책임을 동시에 이제 부여하죠.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울타리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지금부터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장난의 영역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문화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기술적 변화도 있고 정책적 변화도 시작되는데요. 이제야말로 좀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들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의 관점에서 솔직히 지금 같은 기술의 변화면 사진 한 장만으로 되는데 SNS 내린다고 이게 해결책이 되진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개인 정보가 너무 SNS에 노출되는 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이미지를 떠나서 최근에는 앞서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AI 챗봇으로 나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럼 내 맥락과 히스토리를 알고 있는 챗봇이 진짜 나처럼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 SNS에 나의 맥락을 너무 올리는 건 좋지 않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인데요. AI 기술이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를 줘요. 하지만 이에 맞는 책임이 필요합니다. 자율과 책임, 우리가 변화를 공부하고 그 영향에 대해서 토론하고 나눠야 될 이유라고 보고요. 이제 이제 투자 자문가이자 이제 경제 쪽에서 상당히 유명한 해리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걸로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요. 자유와 책임은 서로 연결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같은 것입니다. 네,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댓글로 이제 강사님 나오시자마자 며칠 전에 강의하셨던 분이시다. 그리고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를 다뤄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자, 이제 끝으로 저희 Q&A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프라인 참석해주신 분들 중에 질문하실 분 있으신가요? 네, 그럼 온라인부터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GPT AI 활용 윤리 가이드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라고 여쭤보셨거든요. 네, 너무 좋은 질문이시고요. 실제로 지금 생성형 AI의 큰 이제 화두가 되다 보니까 약간 이걸 바라보는 관점이 그 핵 있잖아요. 핵무기를 바라보는 관점하고 비슷한 관점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원자폭탄이나 핵을 마음대로 못 만드는 이유가 전 세계에서 동일한 규제나 규율, 가이드라인들이 있거든요. 비슷하게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온라인으로 했었는데 AI 서밋이라고 그래서 영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어떤 그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문제이다라는 걸 갖고 각 국가의 정상들과 기업들이 만나면서 이러한 윤리 가이드들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만들고 있고 이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되고 있는데 어디까지 지금 컨센서스가 된 거냐면 이게 하나의 기업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논의해야 된다. 그래서 이 논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자까지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챗GPT나 이런 서비스들은 각각의 앞서서 나온 이런 레이블러들이 실제로 존재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인간지능하고 인공지능이 합쳐진 거거든요. 그럼 그들이 무엇을 하는가?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갖고 욕설 같은 게 하면 못하게 한다거나 뭔가 극단적인 얘기를 못하게 하는 쪽으로 계속 다듬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자체 윤리 가이드라인보다는 그 안에서의 시스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지금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튈 수 있는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오프라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여기 흰색 옷 입고 계신 분. 네. 그 딥페이크 범죄 그 주 피해자층이 중고등학생이었던 만큼 뭔가 이런 AI 활용 기준에 대해서 교과서나 청소년들에게도 학습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국내에서 그런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좋은 질문과 의견이세요. 지금 그게 필요하다고 모두 다 외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서서도 제가 되게 그 에노마 대표님 하실 때 되게 인상적으로 봤던 게 저도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AI를 중2에게 주어진다면 이게 진짜 큰 화두예요. 왜냐하면 저도 솔직히 저는 이제 생성형 AI를 좋은 쪽으로만 봤지 안 좋은 쪽 쓰면 사람이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안 보다가 이번에 이제 계속 이제 요청을 주시니까 인터뷰 요청을 주니까 저도 이번에 좀 많이 써봤거든요.
근데 제가 멘탈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진짜 냉정하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희 아들이 이제 9살인데 만약에 우리 아들이 지금 중학교 2학년이고 나랑 이렇게 계속 기술 얘기한 친구라면 과연 그 친구가 안 만들어봤을까? 전 만들어봤을 것 같아요. 그럼 그랬을 때 나는 과연 그 아이에게 뭐라고 얘기할까? 이게 제한테 되게 힘든 거더라고요. 근데 그게 우리가 사는 현실이에요. 왜냐? 앞서서도 유튜브 얘기 나왔잖아요. 저는 왜 그랬냐고 생각하냐면 유튜브가 우리 모두에게 동시에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게 그렇게 악용될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튜브 처음 나왔을 때 엄마 아빠가 엄청 좋아했는 거 아세요? 야, 드디어 식당에 가서 애들이 조용히 있을 수 있어. 그래, 이것만 던져주면 자기네들이 가만히 있고 그러면서 무슨 생각하느냐? 야, 얘네들이 봤더니 뭐 영어 뭐 컨텐츠도 보는 것 같아. 야, 그러면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알고리즘이라는 건 결국엔 계속 이상한 데로 가는데 우리가 계속 모니터링 안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중독이 된 거죠. 중독이 되고 나중에 중독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처음에 봤었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 딱 그런 거예요. 이 기술이 이렇게까지 왔는지 부모님들도 몰랐고 역으로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냥 야, 뭐 가이드라인 없으니까 그냥 쓰면 되는 거지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술이 들어오면 이러한 아픔과 그리고 그 안에서의 구조화들이 이제 일어나요.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빨리 겪고 빨리 그 다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중에서 말씀하신 게 중요한 게 바로 교육입니다. 그리고 교육의 방향성은 이미 우리에게 있어요. 왜 있느냐? 댓글 문화가 고쳐진 걸 보면 저는 똑같이 딥페이크가 똑같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생각해 보시면 처음에 댓글 문화 나왔을 때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그 안에서 뭐 연예인들은 당연히 뭐 관심을 받으니까 그런 거 받아도 돼. 그러다 어떻게 됐어요? 극단적인 선택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일어났던 게 뭡니까? 그들에게 책임을 줬죠. 예를 들면 단순한 형사가 아니라 민사 소송까지 가면서 요즘은 어떻게 돼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못하면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들에게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까지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이들이 이제 두려워하잖아요. 저는 법 가이드라인도 좀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이제 형사처벌이니까 형사처벌은 단순히 그냥 이 사람에 대한 징역이나 벌금이거든요. 근데 그런다고 피해자들에게 뭔가 이런 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나온 미국의 디파이언스 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이거에 대해서 민사 소송을 걸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실제로 피해자들이 가해자들에게 소송을 거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악플처럼 조금씩 이제 가이드라인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좀 빨리 와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번 이슈가 좀 우리가 이거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한 계기라고 보고요. 교육 역시도 이런 것들이 자율과 책임에 대해서 반드시 얘기를 해야지 이걸 그냥 못 쓰게 한다. 이거 쓰면 안 돼라고 하면 더 음지로 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절대 딥페이크 기술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기 때문에 이 기술에 대한 방향성을 우리가 잘 주면서 그거에 대한 명확한 책임도 알려주는 쪽으로 좀 교육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아니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네, 질문.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시오. 네. 네, 지금 현재 교육 현장에 있는 고등학생인데요. 말씀하신 거는 이제 교육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제 이거를 해나가야 될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학교를 다니는 그러니까 이걸 배우는 학생이나 그런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희가 이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저는 약간 충격이 있더라도 그냥 해보고 보여주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방송을 여러 개를 할 때 말로 하면 사람들이 몰라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제가 지난번에 YTN에 나가서 생방송 현장에서 앵커님들 얼굴 넣고 아까 그 춤추는 거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것만 봐도 충격 먹으세요. 이게 이렇게까지 왔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이걸 갖고 받아들일 수 있는 수업이 있거나 만약에 한다면 말씀드린 대로 이 기술에는 무한한 책임이 있다. 그래서 내가 이 기술을 잘 쓰면 정말 인류에 도움을 되는 걸 만들지만 내가 이 기술을 잘못 쓰면 결국 그것이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다까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단순히 이 기술에 대해서 아예 쓰지 마가 아니라 그러면 내가 이 기술을 갖고 정말 세상을 바꾸고 움직일 수 있는 마인드로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관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비즈니스에서도 냉정하게 우리가 조금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의 비즈니스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말씀드리냐면요. 솔직히 모든 기술이 처음 시작할 때 다 이 성과 관련된 포르노나 이런 쪽에서 다 비즈니스가 커졌고 지금만 하더라도 딥페이크에 대해서 실제로 되게 돈과 연결된 서비스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것들은 이제 어른들의 역할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잘 가이드라인과 이제 잘 할 수 있게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게 저희의 역할이고 이제 학생분들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이 기술을 갖고 세상을 구할 수도 아니면 내 옆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공부를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그 온라인에서 가장 많이 올라오는 그런 질문이라서 제가 요거 한 번은 드리고 가겠습니다. 아까 어떤 분께서도 가짜 이미지, 가짜 기사 거르는 AI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그리고 이분도 딥페이크 구별하는 AI 기술도 같이 발전 중일까요? 이런 거 제일 많이 여쭤보셨거든요. 아, 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보여드리긴 했는데 나중에 슬라이드 좀 나올 텐데요. 실제 당연히 빅테크 기업들도 이런 걸 만들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이슈는 뭐냐면 이 기술의 발전 속도가 실제 가짜 영상을 만드는 것보다 느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지만 결국엔 이거는 그래서 자본의 전 싸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로 이거에 대해서 돈을 넣고 투자하면 발전될 수 있다고 하는데 기술의 방향성 몇 개만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인텔 같은 데서는 혈류를 기반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걸 만들고 있어요. 이걸 이제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뭐냐면 이번에 이게 올림픽 때 양궁 보셨잖아요. 양궁 보면은 이 사람들 활 쏠 때 그 심박수 나오죠. 심박수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실제 이분들한테 심장에 이렇게 센서를 붙이는 게 아니라 AI 기술이 들어가요. 이 얼굴에 실제 이 카메라 AI 카메라가 보면 피가 흐르는 혈류를 파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 피의 속도를 갖고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이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지를 심박수의 시뮬레이션에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내가 활을 당길 때 이 사람의 혈류의 방향을 보고 심박수가 계산돼서 나오는 거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딥페이크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 혈류의 움직임이 실제 사람과 어색할 거잖아요. 진짜 사람과 다르게. 그래서 그런 걸 갖고 감지하는 기술들이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이 합성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레이사이드, 그러니까 그림자나 이런 패턴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갖고 기반해서 학습하는 것들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좀 만들고 있고, 이제 메타 같은 경우에는 딥페이크 챌린지 같은 걸 해서 실제로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것도 해킹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이 겐이라고 하는 알고리즘 자체가 원래 어떻게 된 거냐면 이 딥페이크의 원리에서 제일 중요한 알고리즘이 하나는 위조 지폐 만드는 알고리즘이고 하나는 위조 지폐를 탐지하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계속 싸우는 거예요. 싸워서 어떻게 되느냐? 이 위조 지폐가 더 진짜인 거라고 이길 때 이게 결과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것도 해킹하고 똑같아서 이 AI 탐지하는 기술과 AI를 만드는 기술이 거의 맞붙어 있다. 그럼 결국 거기서 돈을 어디다 더 많이 쓰고 이 기술의 발전에 대한 것들이 결국 속도를 좌지우지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거는 빅테크가 더 의지가 있고 하면 더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더 함께 논의하고 목소리 내고 이런 기술이 들어갔을 때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유튜브가 업로드가 5초가 느려지더라도 10초가 느려지더라도 반드시 이게 들어가야 돼요라는 사회적 논의가 있거나 업로드를 실시간으로 하더라도 만약에 내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뭐 예를 들면 수익 창출이 하루가 늦어지더라도 이게 반드시 필요해라는 게 논의가 되고 사회적 합의가 있다면 기술이 들어가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야 이렇게 했더니 야 이거 나 너무 느려 돈 벌어야 돼라는 관점이 있으면 이 기술은 계속 뒤에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 주세요라고 댓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답변 퀄리티 무엇이라고 지금 뭐 올라오고 있는데 진짜 그 요즘에 핫한 주제이니만큼 많은 분들이 또 즐겁게 또 그리고 알차게 시청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김덕진 연사님의 강연이었습니다. 큰 박수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